made me feel like I couldn't share my thoughts fully. I couldn't really open up and I just keep to myself. So it just didn't feel like a good relationship.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미국 사회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엄마가 잘 모른다. 많은 한인 이민 가정에서 존중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이 침묵이 된다면 말하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말하던 아이가 집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같은 가족, 같은 집,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 이 이야기는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here's like sometimes we disagree with what our adults are saying to us, but Korean culture, it's really hard to speak up about it because it's against, it's like the rudest thing, talk back to an adult or share your own ideas. 집 밖에서는 자기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존중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더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른 앞에서는 말하지 않도록 배웁니다. 존중은 망설임이 되고 망설임은 침묵이 됩니다. He's funny in his own way. He's a little socially awkward, but he's awesome. He's a good friend. We met at orientation, student orientation. 캠퍼스에서 스테판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같은 이야기들이 멈춥니다. 설명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이 거리를 만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1세대 부모들에게 이민 초기의 삶은 생존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견디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남편과 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생활이 패턴이 좀 일정해요. 이제 일하고 교회 오고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미국 문화에 파티도 너무 가고 싶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이민 사회에서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여유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재외동포청과 유스타 파운데이션, 고려대학교 심리학부가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포럼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496명이 참여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27%는 큰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 3세대의 71%는 집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질문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1세대들은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2, 3세대들은 갈등이 많다. 그래서 두 세대들이 서로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정말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 소통이 아예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였고요. 침묵이 항상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집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해야지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그냥 never mind 해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영어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고 그 감정만 보게 되니까 얘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이런 감정들이 드니까 이제 마음을 또 다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화평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식으로 가정이 여태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정서적 고립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깊어지는 침묵과 고립이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at what we found was that our Korean immigrant families were usually going to wait twice as long as other American families before they got help. 그 배경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It was hard because they were ashamed. It was hard because they didn't speak English. It was hard because they didn't have insurance. It was hard because they didn't know who would be a mental health therapist who could speak their language. 도움을 미룬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도움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문제가 커질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럼을 참석해서 함께 나눠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Just looking at how many people came to the events, I just saw like how many people valued this and thought of this as a very serious thing. There's so many other people that are going to open up to their parents as well. 존중으로 자라온 가정에서 침묵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이후의 대화가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같은 공간에 앉는 일입니다. 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문장을 꺼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